통계 제목이 대표값과 삼포도인데 여기서 이 대표값이 어떤 게 있냐? 자료를 이제 대표하는 값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있습니다. 평균은 다 더해서 n빵한 거. 그러니까 1, 2, 3, 4, 5에 만약에 평균을 구한다. 얘네를 다 더해서 자료 개수 5개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중앙값은 크기 순서로 나열했을 때 제일 가운데 있는 값을 골라주시면 되고, 자료의 개수가 짝수개일 때는 가운데 두 수의 평균을 구해서 중앙값을 구하기 때문에 중앙값은 반드시 이 자료 안에 있다. 그러면 그 말은 틀리게 돼요. 그래서 얘는 중앙값은 자료에 없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최빈값은 자료의 개수가 제일 많은 거, 이걸 우리가 최빈값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1, 1, 1, 1, 1 자료가 다 똑같으면 이건 최빈값이 없는 거고, 아니면 1, 1, 2, 2, 3, 3 자료의 개수가 다 두 개로 동일해도 이거 최빈값이 없고, 비교 대상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이때는 최빈값이 1, 2, 3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최빈값은 값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쓴 경우는 2랑 3이 최빈값인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평균 최빈값, 중앙값을 쓰냐? 대부분의 경우에 평균을 많이 쓰기는 하는데 중앙값을 쓸 때는 어떨 때 쓰면 좋냐?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 동의 전기 사용량을 조사를 했는데 100으로 뭐 100만큼 썼고 여기 101만큼, 102만큼, 103만큼 썼는데 옆에 집에서 1000을 썼어. 자료가 너무 극단적인 값이 있는 경우 평균이 얘 때문에 갑자기 통 튀게 되니까 자료에 극단적이 있는 값이 있는 경우는 중앙값을 써주는 게 좋다. 그래서 중앙값을 쓸 때 유리한 거는 이 극단적인 자료의 값, 대부분의 값들과 좀 다른 값 하나가 이렇게 있을 때 중앙값을 쓰는 게 좋고, 최빈값 같은 경우는 선호도를 조사할 때 쓰면 좋다. 그래서 1번 문제를 보면 대표값 중 가장 많이 쓰이는 거 평균이다. 사실 뭐 가장 많이 쓰인다 라는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거 평균 맞고요. 대표값에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자료의 특징을 하나의 숫자로 나타낸 거. 그래서 뭐 평균으로 이게 3 나왔어 해서 하나의 숫자로 나타낸 걸 대표값이라고 하고, 평균만으로 자료를 대표하기 어려운 경우는 중앙값이나 최빈값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별량 중에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거, 극단적인 자료의 값이 있는 경우는 최빈값이 아니라 중앙값을 쓴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요 극단적인 자료의 값이 있을 때에는 중앙값 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삼포도는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첫 번째 거도 평균이 15, 15, 15의 중간에 3이 있으니까 평균이 3 되고, 3333 기준으로 15, 15, 15 돼 있으니까 얘도 평균이 3이고, 그 다음에 얘도 2, 4의 평균이 3이고, 얘네들 다 똑같이 평균이 3 나오게 되는데, 삼포도라는 건 얘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말하는데 얘는 평균에 다 오밀조밀 붙어있기 때문에 삼포도가 제일 작은 겁니다. 얘가. 그럼 삼포도가 크다라는 건 이 산자가 한자로 흩어질 산자고 얘가 분포되어 있는 정도거든. 흩어져 있거나 이런 분포되어 있는 정도가 제일 큰 건 평균 3으로부터 제일 들쭉날쭉한 자료가 많은 1번이 삼포도가 가장 크다고 해줄 수 있어요. 지금 얘는 자료가 크기 순으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의 개수가 총 9개, 홀수개이기 때문에 앞에 4개, 뒤에 4개, 그래서 가운데 있는 값인 9가 중앙값이 된다고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요거 평균 문제 봐주시면 이게 처음에 3회에 걸쳐서 본 평균이 84점이었고요. 그 후에 3회 시험을 더 보았는데 그거 평균이 82점이었대. 그럼 6회에 걸친 수학 성적의 평균은 얘네 둘을 더해서 그냥 2로 나누는 게 아니라 84점이 총 3번 맞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3번을 다 84점 맞았다고 생각해주고 뒤에 3번을 82점 맞았다고 생각해주고 얘를 더해서 전체 6회치의 시험 성적을 평균을 구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 3회의 평균을 구할 때 자체도
자료들을 다, 그러니까 이게 각각의 자료가 뭔진 모르겠지만 얘네들을 다 더해서 3으로 나눴던 게 84거든. 그러니까 이 3회치의 점수는 각각 점수가 몇인진 모르겠지만 84 곱하기 3이 이 3회치의 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3회치의 합, 두 번째 3회치의 합을 구해서 전체 본 횟수로 나눠주면 얘가 평균이 된다고 구해줄 수 있겠죠. 편차는 그 각각의 학생의 별량은 얘네들의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의 별량이 그 실제 평균이랑 얼만큼 차이 나는지를 구하는 거여서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이다. 이게 순서 헷갈리거든요. 별량 빼기 평균이다. 요거 하나만 좀 외워주세요. 편차를 구하는 방법이 별량 빼기 평균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1, 2, 3, 4, 5의 평균은 아까 3이었단 말이야. 그럼 이 자료에서 평균인 3을 빼주면 얘 편차 마이너스 2. 얘 편차 3을 빼주면 편차가 마이너스 1. 얘는 평균에 딱 걸쳐 있으니까 편차가 0이네. 그리고 4에서 3 빼면 1, 5에서 3 빼면 2 해서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편차에 대한 내용으로 중요한 내용이 편차의 총합이 항상 0이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C의 턱걸이 횟수가 8이야. 근데 얘 편차가 빵이니까 왜 편차가 빵이냐면 별량이랑 평균이 같기 때문에 얘가 편차가 빵인 거거든. 그러면 얘 성적이 8회인데 평균도 8회인가 봐. 그러니까 8에서 8 뺐으니까 0 됐겠지. 자, 그러면 A 턱걸이 횟수는 A 점수에서 평균인 8을 빼서 편차가 마이너스 5가 나온 거니까 A는 턱걸이 횟수 3회라고 구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학생의 턱걸이 횟수에서, 그러니까 얘네들의 점수에서 평균인 8을 뺀 게 편차니까 이 학생은 12번 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둘의 턱걸이 횟수 차이 구해주시면 되겠죠. 6번에 통학거리하고 아침에 집을 나오는 시간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집이 멀면 거리가 멀수록 일찍 출발해 출발 시간이 짧아지는 겁니다. 거리가 멀수록 출발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거니까 얘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줄 수 있겠죠. 이렇게 막대 그래프처럼 그리는 거를 1학년 2학기 때 히스토그램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 얘네들 각각 사람 수를 좀 써놓을게. 여기다가 이렇게.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나이의 평균을 구할 건데 0에서 5 여기 계급에 있는 애들은 몇 살이야? 몇 살이라고 할 거야? 1살이라고 할 거야? 4살이라고 할 거야? 이거 너무 치우쳐 있잖아. 그래서 요 계급에서 계급 값이라고 여기에 딱 가운데 있는 값 2.5, 여기에 딱 가운데 있는 계급 값 7.5, 얘는 12.5, 얘는 17.5, 얘는 22.5 이렇게 생각할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두 명은 1살인지 4살인지 3살인지 몰라.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값인 2.5살이라고 치자고. 그래서 2.5살 곱하기 2, 그 다음에 7.5살 곱하기 4, 12.5살 곱하기 6, 17.5살 곱하기 10, 22.5살 곱하기 8 해서 얘를 전체 사람 수, 얘를 다 더해서 나눠주면 평균이 나오게 되고 그 평균이 어느 그룹에 들어가 있는지 찾아주시면 돼요. 분산 구할게요. 분산을 구하는 방법 순서 1번 평균을 구합니다. 분산이 뭐냐면 이 자료들이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수치로 나타내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계속 얘를 똑같이 들고 있는 게 1, 2, 3, 4, 5의 평균이 3이었어. 그럼 얘는 편차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됐는데 내가 그럼 질문이 야 1, 2, 3, 4, 5의 얘 편차가 얼만큼 떨어져 있어? 해서 다 하나하나 이 자료를 읊어주기에 너무 이제 귀찮으니까 이걸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고 싶은 거야.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그래서 이거를 그 평균으로부터 거리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평균 거리가 구하고 싶은 건데 떨어져 있는 거리가. 근데 얘 다 더하면 0 돼버리잖아. 그래서 얘를 제곱해서 합해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곱해서 합한 걸 얘를 n빵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원래 구하고 싶었던 건 제곱의 평균이 아니었기 때문에 루트를 씌워서 분산에다 루트를 씌워주면 이게 표준 편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얘 평균 구할게요. 인터넷 사용 시간이 2시간인 애들 학생 3명. 얘네 총 사용 시간 6시간. 얘는 12시간. 7명이서 6시간씩 썼으니까 42시간. 얘는 40시간. 그리고 얘는 20시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총합을 구해주면 여기 더해준 게 60이 되고 그 다음에 60 되니까 120이 되거든. 그럼 120을 20으로 나눠주면 평균 시간이 6시간을 썼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이 2시간 사용한 애들은 평균으로부터 4칸 떨어져 있는 애들인 거잖아. 그래서 편차를 그 다음은 구해줄 건데 2번 편차 구할 건데 편차 구하는 방법은 이 자료에서 평균을 빼서 2 빼기 6 해서 얘 마이너스 4. 이게 지금 편차 구하는 중입니다. 얘에서 6 빼서 마이너스 2. 얘에서 6 빼서 0. 얘에서 6 빼서 2. 얘에서 6 빼서 4. 그럼 이만큼 편차가 나는 애가 3명. 이만큼 편차 나는 애가 3명. 0만큼 편차 나는 애가 7명. 이만큼 편차 나는 애가 5명. 4 요만큼 편차 나는 애가 2명. 해서 전체 사람 수 20명으로 나눠주면 이게 내가 구하는 분산이고 표준 편차 구하라 그러면 여기다 루트 씌워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의 로또를 자동으로 생성했대.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첫 번째 거에서 중앙값이 22가 나왔대. 근데 이제 크기 순서대로 나열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자료의 개수가 또 중요한데 자료의 개수가 지금 현재 짝수개다. 1, 그 다음에 15, 27, 33, 44. 이제 A를 어디다 끼냐가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A의 위치가 여기에 있을 때 얘가 중앙값이 22가 되냐 요거를 봐주면 얘네 둘의 평균 둘이 더해서 42가 되는데 그거의 중앙값은 22가 안 되더라고. 자, 그러면 A의 위치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면 얘네들의 중앙값은 당연히 22보다 커지겠죠. 그래서 A의 위치를 나 여기다가 생각했어. 그래서 얘네 둘의 평균을 구해서 가운데 두 수의 평균을 구한 게 22라고 생각하려고. 그러면 여기다 22를 곱해주고 A 값을 구해주면 A가 17이 된다고 구해줄 수 있어. 그래서 A가 17.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17을 넣어주면 얘 자료는 19가 되죠. 그래서 이 자료들을 전체 크기 순서대로 나열해서 다시 중앙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봉사활동 시간을 조사를 한 건데 여기 6명 2시간에서 4시간인 애들, 여기 7명, 그 다음에 여기 13명, 얘 9명, 그 다음에 얘는 5명 된다고 생각해 줄 수 있어. 그리고 봉사활동 시간을 2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한 애들은 2.5시간 했다고 할래? 3.5시간 했다고 할래? 얘와 얘 사이에 있는 3시간 했다고 치자. 그 다음 얘는 얘와 얘 사이에 있는 5시간 했다고 치자. 얘는 얘와 얘 사이에 있는 7시간. 얘는 얘와 얘 사이에 있는 9시간. 얘는 얘와 얘 사이에 있는 11시간 했다고 치자. 그러면 3시간 봉사한 애들 6명. 5시간 봉사한 애들 7명. 그 다음에 7시간 봉사한 애들 13명. 9시간 봉사한 애들 9명, 11시간 봉사한 애들 5명이 된다고 생각해 줄 수 있고 이걸 전체 40명으로 나눠줄 거야. 이거 평균을 계산해 주면 평균 7시간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분산을 구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 평균을 구해준다. 평균 7시간. 자, 그러면 이제 이 얘네들의 각각의 봉사활동 시간이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분포 상태를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3시간 봉사한 애들은 평균 7시간보다 4시간 적게 한 거네. 그래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궁금해서 2번 편차를 구할 건데 편차는 자료에서 평균을 뺄 거다. 그럼 3에서 7 빼면 -4. 지금 편차 구하는 중입니다. 5에서 7 빼면 -2, 7에서 7 빼면 0, 9에서 7 빼면 2, 11에서 7 빼면 4가 된다. 그래서
편차들을 총합을 하면 0인데 사실 이게 이 상태로 더했을 때 0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건 사람 수를 다 반영을 해서 곱해서 더해줘야 0 되는 거라서 그런 거고 얘는 그냥 운이 좋게 계산하기 좋게끔 나온 숫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근데 이게 평균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거리를 구하고 싶은데 이 상태로 더해버리면 편차들의 총합은 항상 0이 되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편차를 양의 값이 되게 위해서 얘를 제곱을 해요. 그럼 이만큼 편차 갖는 애가 6명, 이만큼 편차 갖는 애가 7명, 이만큼 편차 갖는 애가 13명, 이만큼 편차 갖는 애가 9명, 그 다음에 이만큼 편차 갖는 애가 5명. 이걸 전체 사람 수 40명으로 다시 나눠주면 이게 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원래 구하고 싶었던 게 떨어져 있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 아니라 그냥 편차의 평균을 구하고 싶어. 그럼 여기다 루트 씌워주면 표준 편차가 되는 거고 얘는 분산을 구하는 문제니까 여기까지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영어 성적과 수학 성적이 같은 학생을 물어본다? 그러면 여기서 쭉 얘를 이어주면 될 것 같아. y는 x직선을 찾아주면 얘네들이 점수가 같은 애들이다. 그래서 몇 명이냐면 여기 점에 걸친 애들이 하나, 둘, 셋, 넷, 다, 7명이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고 근데 만약에 질문 바꿔서 얘는 답이 7명인데 영어 성적보다 수학 성적이 더 좋은 애들은 몇 명인가요? 영어보다 수학이 더 좋은 학생들. 같은 지점에서 비교했을 때 수학으로 점수가 더 쏠려 있는 애들 있죠? 얘네들이 수학 점수가 더 높은 애들. 여기가 영어 점수가 더 높은 애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표를 그려볼게. 여기 검사랑 변호사가 있어. 회원 평균 연령이 전체가 40세인가 봐. 검사 평균이 35세, 변호사 평균이 55세. 그리고 얘가 각각 몇 명씩 있는지 모르겠어요. x 대 y가 몇 대 몇인지 궁금해요. 그래서 전체 평균을 구한 게 전체 평균 연령이 40세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검사들의 나이의 총합은 35x가 되고요. 변호사들의 나이의 총합은 55살짜리들이 y명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전체 x 더하기 y로 나눠주면 전체 사람 수로 다시 나눠주면 이게 전체 평균 나이인 40세가 된다. 그래서 x와 y의 비를 구할 건데 x 더하기 y를 우변에 곱해줘서 40을 분배해주면 x, y 등식이 나오면 x 한쪽으로 y 한쪽으로 모아주세요. 그러면 x를 오른쪽으로 보내고 y를 왼쪽으로 보내주면 얘 x가 3y가 되는데 얘를 비례식으로 바꿔주면 문자를 먼저 x 대 y 순서로 써주고 얘가 b가 반대로 3대 1이 된다고 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와 변호사 x 대 y의 비를 3대 1로 구해줄 수 있어요. 요거 평균이 일단 같기 때문에 얘네들의 전체의 분산을 물어볼 수 있는 문제긴 한데 일단 갈게요. 남학생은 A, B, C, D, E로 표현을 해보고 여학생 5명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볼게요. 얘네들의 평균은 남학생의 평균은 3시간, 분산은 4가 된대요. 여학생의 평균은 3, 분산은 9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전체의 평균을 다시 구해보면 남학생 5명이 평균 3시간, 여학생 5명이 평균 3시간 이걸 다시 10명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전체 30을 10으로 나눠주는 거여서 평균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의 평균이 얘랑 값이 같기 때문에 전체 10명의 평균이 같다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평균은 변화가 없다. 자, 그럼 이제 분산을 볼게요. 분산은 어떻게 구했었냐면 편차를 구해서 편차의 제곱의 총합을 편차들을 다 제곱해서 더하는 걸 사람 수로 나눠줘서 별량의 개수로 나눠서 여긴 5명이니까 5로 나눈 게 그게 분산이었어. 그럼 남자들의 편차들의 봐봐. 남자들의 편차의 제곱의 총합 뭔지 모르겠어.
그걸 계산해서 5로 나눈 게 그게 얼마냐면 분산이 4여서 여기다가 5를 곱해주면 남자들 거 편차 제곱의 총합이 20이 돼. 여자들 거는 편차 제곱의 총합을 이게 지금 분산 구하는 과정이야. 5명으로 나눈 게 그게 분산 9인데 편차를 그럼 제곱한 거에 총합이 얼마가 되냐면 45가 된다고 구해줄 수 있어. 그럼 얘 편차 제곱해서 합한 거랑 얘 편차 제곱해서 합친 걸 다시 더해줘. 20과 45를 더해서 다시 전체 사람 수인 10명으로 나눠주면 새로운 분산이 된다. 근데 이걸 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전체의 분산을 구하려면 전체의 평균이 같은 거고 이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이 같은 상태에서 이걸 구할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그냥 쉽게 기억을 한다면 우리가 왜 새로운 평균을 구할 때 A그룹, B그룹의 평균을 구할 때 여기가 평균이 70점, 얘가 80점이고 얘가 20명, 얘가 30명이면 얘 둘이 곱하고 얘 둘이 곱해서 전체 사람 수로 나눠주잖아. 분산도 여기 5명, 여기 5명이니까 얘 둘이 곱하고 얘 둘이 곱해서 전체 사람 수로 다시 나눈다고 기억을 하시면 편리할 것 같아요. 영어랑 수학 성적이 같은 학생을 볼 거거든. 그래서 요게 지금 같은 학생이 되는 거잖아.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7명인데 이게 20명 중에 전체 몇 프로인지 구해줘라. 다음 자료의 중앙값이 4가 될 때 요거 근데 자료의 개수가 잘 보면 짝수개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없이 홀수개였으면 얘가 4가 중앙값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자료의 중앙값이 4인데 자료의 개수가 짝수개야. 그러니까 가운데 두 수의 평균인데 이게 두 수의 평균이면 중앙값이 4가 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아마도 A가 여기로 오고 얘네 둘의 평균이 4가 될 거야. 그렇단 얘기는 A도 4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1, 2, 4, 9 A도 4였던 거야. 그리고 A의 제곱이 16이 되면 중앙값이 4인 걸 만족해 주는 게 되겠지. 우리 분산을 어떻게 구하냐면 1번 평균 구합니다. 2번 편차 구하세요. 3번 편차의 제곱의 총합을 전체 별량의 개수로 나눠주면 이게 분산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다 루트 씌워주면 표준 편차. 자, 일단 1번 평균 구할게요. A 플러스 3, A 빼기 7, A 플러스 4 자료들을 다 더해서 전체 개수로 나눠주면 얘가 4A를 4로 나눈 거니까 평균이 A가 된다. 2번 편차 구합니다. 편차를 구하는 방법은 별량, 자료에서 평균을 빼는 거니까 별량 빼기 평균, 이 자료에서 평균인 A 빼세요. 3 남고 여기서 A 빼세요. 0 남고 여기서 A 빼면 마이너스 7, 여기서 A 빼면 4가 남아요. 그러니까 편차들이 지금 누구냐면 3, 0, 7, 4가 됩니다. 그럼 이제 3번 편차를 제곱해서 더해주고 얘를 자료의 개수로 나눠주면 이게 분산이 되고 우리가 구하는 게 이제 분산이니까 여기까지만 구하면 되는데 표준 편차 구하라고 하면 루트 씌워주면 된다. 수학 성적이 70점 이상, 수학 성적이 70점 이상인 걸 만족하는 학생 수 이상이니까 얘네들까지 포함됩니다. 수학 성적이 70점 이상이면서 영어가 80점 이상인 애들이어서 이 애들 중에 영어가 80점 이상인 것까지 만족하는 애들은 이렇게 5명이 된다고 구해줄 수 있겠다. 자료 B의 개수를 보면 홀수개니까 딱 가운데 있는 값이 중앙값이거든요. 중앙값이 11이니까 여기 자료 안에 11이 안 보이네. 이게 자료의 개수가 홀수개일 때는 중앙값이 자료 안에 있잖아. 그래서 얘가 11이어야겠다. 그래서 여기 A가 11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걸 크기 순서로 다 나열하세요. 그럼 10개의 자료가 나열이 되겠죠? 11이 2번이면 2번 나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의 개수 중에서 가운데 제일 가운데 있는 2개의 평균을 구하는 게 전체의 중앙값을 구하는 거다. 이게 자료의 개수가 짝수개일 때는 가운데 두 수의 평균을 구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줄기와 잎은 어떻게 읽어주면 되냐면 얘네들 줄넘기 횟수가 13회,
16회, 24회, 28회 이렇게 읽어주면 되거든요. 13, 16, 24, 28, 32, 34, 36, 41, 42, 46, 53, 55. 자료 숫자 사실 이렇게까지 학교 시험에 지저분하게 주어지진 않겠지만 어쨌든 얘네를 다 더해서 전체 12개로 나눠주면 이게 평균이 되겠죠. 1번. 각각의 자료에서 평균을 뺀 편차들을 구하세요. 이거에서 평균을 빼셔야 돼요. 그래서 편차의 총합이 0 되는지 확인하시고 편차들을 다 제곱해서 더해주시고 자료의 총 개수로 나눠주면 얘가 분산이 됩니다. 구한 분산을 루트 씌워주면 얘가 표준 편차가 된다고 생각해 주실 수 있어요.